예, 반갑습니다. 오늘 뉴시스가 만든 이 의미 있는 포럼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시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뉴스 이즈 뉴시스, 뉴스하면 뉴시스다.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려면 뉴시스를 접해야 한다. 다른 언론은 보면 혹시 가짜 뉴스가 섞여 있지 않을까,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뉴시스를 보면 공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감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포럼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500대 기업에 새로 진출한 기업의 숫자는 27개에 불과합니다. 기업 분할이나 상속 증여를 제외하고 500대 기업에 새로 진출한 기업이 27개라 하면 20년간 새로 5%가 진입했다 하면 그 생태계가 역동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중국의 지난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변화가 굉장히 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김영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태계가 과연 역동적이고 혁신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10개를 등록했습니다. 2년 전에 2개였던 거에 비해서 자산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이 10개가 됐다. 2년 사이에, 물론 그 사이에 지난 6년, 7년, 10년의 성장의 준비의 결과물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니콘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대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체가 세계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독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액수는 7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개인 엔젤이 벤처에 대한 투자액은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조정의 새로운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혁신성장이라 하면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과거에 발견된 해법을 갖고 성장의 모멘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해법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 $2,000가 됐을 때 배를 만들겠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제철을 하겠다. 그것이 현실성 있는 꿈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현실성 있는 꿈,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땐 가발 공장을 더 만들지, 신발 공장을 더 만들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래에서 꿈을 빌려다 쓴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제조업 4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환란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 닷컴 경제, 뉴 이코노미, 이게 뭐 가장 앞선 나라였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환란 위기를 맞은 나라에서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를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무슨 허황된 소리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GDP 성장률이 일본의 2.7배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혁신 성장의 3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중국에서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ATM 머신은 인구 40만 명당 1개밖에 없었습니다. 전봇대도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왔던 식으로 전봇대를 깔고 가정집에 전화기를 깔고 삐삐를 깔고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해왔던 식으로 지방에 점포를 만들고 ATM 머신을 깔고 했다면 중국이 어느 세월에 금융인프라와 통신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 하나로 통신인프라와 금융인프라를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이 퀀텀 점프고 혁신성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거래를 갖다가 하자고 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하자 하는 것은 그러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의 혁신성장은 주력 기업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만 IMF 때는 IT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서 했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새로운 혁신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잠재우자 하는 것은 정부의 방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의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는 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악셀레이터는 의미가 없고 악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정도의 경제에 있어서의 규제와 허들을 갖다 줄 때만 그 규제와 허들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갖다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이 더욱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혁신보다는 또 다른 쉬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는 정부하고 제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사정으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임기 내에 개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여야 간에 그래도 최소한은 하자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경제에 있어서 혁신의 어떤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갖다가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